자,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이동현 씨의 사주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주를 보면은요, 여러 가지 특징이 이제 한눈에 들어와요. 그러니까 사주의 종류는 많지만 그 사주마다 그 많은 특징이 있습니다. 이동현 씨의 사주를 보더라도 그 특징이 많이 들어오는데요. 이 사주는 일단은 긍정적인 것은 오행이 골고루 균형되게 있다는 점. 이 점에 있어서는 상당히 좋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 간단 분석 동영상을 할 때 제가 축시로 해서 이제 분석을 해드렸잖아요. 그 사주와 이 사주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 축시가 들어갔을 경우에는 이게 축술 및 삼형살이 형성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은 평생 동안 이 축술 및 삼형살을 안고 살아야 되는 그런 사주가 되는데, 이게 자시로 딱 됐을 경우에는 오행이 균형을 이루면서 없던 금기운도 생기고 그 상당히 좋은 사주로 싹 변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그 시간적으로 30분 차이라도 이게 몇 시에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운은 완전히 바뀐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주가 이제 오행이 균형되어 있는 것은 좋은데 그 밖에 다른 여러 가지 구성을 봤을 때에는 그다지 좋다고 보기가 어려워요. 우선 제가 이번에 그 동영상 강좌에도 올렸습니다만은 이 사주를 딱 볼 때에는요, 언제 태어난 일간이 무엇을 깔고 있나,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 사화라는 것은요, 여름에 아주 더웠을 때입니다. 여름에 아주 더웠을 때인데, 이 정화라는 건 뭐냐면은요, 그 밤하늘의 달빛, 그리고 밤에 뭐 호롱불 뭐 이런 걸 나타내요. 그러니까 이 정화 자체가 구성이 잘 안 맞아요. 이 사화랑. 그리고 이 미토는 그나마 좀 낫지만 이것도 아주 잘 맞는다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월지라는 것이, 그리고 지금 겁재거든요. 그러면 이 월지가 뭘 나타내냐면은 어머니 자리를 나타내요. 어머니 자리. 그런데 어머니 자리가 겁재예요. 그러면 어머니 운이 그다지 좋다고 보기는 어렵죠. 어머니 운이 안 좋다는 것은 뭐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다거나 아니면 어머니하고 사이가 나쁘다거나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로 하여튼 봤을 때 긍정적인 것보다는 좀 부정적인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성이 안 좋다는 것은 이 정화가 이렇게 있는데 양쪽에는 전부 다 그 정화는 음권인데 양쪽에는 다 양권으로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지도 그렇고 이 구성 자체가 그렇게 좋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지금까지 사시는데 그 그다지 저한테 보내주신 글에 의하면은 젊었을 때 오랜 시간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학원 다니고 그러면서 작년에 이제 부동산 중개업이 아니라 그 분양사 사무실 이런 데에서 일을 하셨는데 상당히 수입도 그 학원에 다닐 때 몇 배씩이나 벌고, 그렇다면 그건 대단한 거죠. 내가 원래 벌던 그 수입의 서너 배를 벌었다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본인이 만약에 이게 축시에 태어났다면요, 저는 이 부동산 일보다는 그 학원 일을 계속하는 게 낫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삼형살이라는 것이 일단은 너무 안 좋고, 그리고 토기운으로 인해서 이렇게 삼형살이 형성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삼형살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 활인업이라 그래갖고 사람을 살리는 일, 이런 것을 직업으로 갖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이 할인업에는 그 사람들을 가리키는 일 있잖아요. 그 가리키는 일도 할인업에 포함을 해요. 그러니까 할인업이라는 말을 처음 들어보셨을 텐데 이게 사람을 살리는 직업을 말해요. 뭐 의사라든가 뭐 판검사, 경찰 이런 사람들이 할인업에 포함이 되고, 넓게 잡아서 교사도 포함이 됩니다. 사람들을 가리키는 일. 그리고 이 토기운이 만약에 재성운이라면은 제가 모르겠는데 이 식신상간운으로 돼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토가 식신상간운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 또 토가 있으면 말을 하는 능력이, 말을 하면서 만족감을 얻는 그런 능력이 상당히 뛰어나기 때문에 남을 가리키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이게 축시가 아니고 자시로 바뀌었을 경우에는 좀 달라집니다.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 아파트 분양 사무실이 몇 배씩이나 그렇게 돈을 벌고 그러는데 굳이 다시 학원 쪽으로 갈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사주를 한번 하나하나 자세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미일주가요. 그 일간이 정화인데 이 지지의 그 사화를 갖고 있거든요. 사화가 이제 월지에 포함된 사화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정미일주는 원래 일주 자체가 고집이 세고 그리고 이 화기운도 이 겁재운도 비교적 강하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고집도 세고 자존심도 좀 강한 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지지에 이 토기운이 또 두 개가 들어있는데 이 토기운이 두 개가 있는 거나 아니면은 그 화기운이 강하다거나 뭐 이런 것을 봤을 때 예술적인 감수성도 뛰어나신 분이에요. 그리고 이 지지의 구성을 보면은 배우자궁이 이 미토에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그 자미 원진살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본인이 결혼을 하셨는지 아니면 미혼인지 저는 그것도 그 글을 통해서는 알려주시지 않아가지고 잘 모르겠으나 이 결혼을 하시더라도 혹은 지금 결혼을 하셨더라도 이 원진살이 있는 사람들은요 이혼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혼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와의 관계는 유의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우자 관계를 유의해야 된다는 얘기는 배우자한테 잘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내가 사주 상담을 받기 전에는 몰랐는데 사주 상담을 받으면서 내가 이 배우자 관계가 이렇다는 것을 알았으니까 이제 결혼하면은 그 여자에게 더 잘해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강의나 상담 등에 유리한 사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것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식신운을 일지에 깔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연지에도 식신상간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식신상간운이 두 개가 있는데 사실 식신상간운이 막 3개, 4개 이렇게 있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두 개도 약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다른 사람들하고 상담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친다거나 그러니까 가리키는 직업을 말하죠. 그러거나 뭐 상담하거나 기타 여러 가지 이렇게 말을 하는 직업 이런 것에 있어서 상당히 그 적성에 맞는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말을 다른 사람들이랑 이렇게 상담을 하면서 수익까지 많이 늘어난다. 그렇다면은 그것처럼 좋은 게 없겠죠. 그리고 그 남자에게 있어서 그 재물운이라는 것은 그 재를 나타내는데요. 지금 여기 그 경금이라는 정제가 여기 딱 있어요. 있는데 이게 이 재가 남자에게는 그 돈을 나타내면서 동시에 여자를 나타냅니다. 그런데 이 축시로 했을 때에는 이 금기운이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도 없는데 이 자시가 되면서 이 경금이 딱 생겼거든요. 그런데 본인에게 있어서 좋은 그 재물운은요, 경금이 아니라 신금입니다. 그러니까 경금도 없는 것보다는 낫지만 경금보다는 신금이 더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 신금이 지금 어디에 있냐면은 지장간 안에 들어있어요. 지장간 안에 여기에 보시면 그 술토 안에 그 무신정이라고 이 신금이라는 신금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그 사화 안에는 또 경금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금도 들어있고 경금도 들어있는데 이렇게 그 재물운이 지장간 안에 들어있으면 이것은 그 사주팔자 안에 있는 것과 똑같이 취급을 해줘요. 그래서 본인의 재물운을 봤을 때에는 이 구성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봤을 땐 뭐 크게 나쁘지도 않고 크게 좋지도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월지에 이 겁재라는 것이요. 겁재라는 것이 재를 파괴시키는 아주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데 이게 이 겁재가 월지에 있다는 것이 본인 사주에는 큰 약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일주라든가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이 재물운은 크게 좋지도 않고 크게 나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제 특히 부동산 같은 게 그렇잖아요. 부동산 같은 게 그 큰 돈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사람이 좀 투기적인 그런데 안 빠질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욕심을 너무 많이 내는 것은
좀 삼가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 그 수입이 많다 그래서 이쪽으로 이제 일하는 것이 수입이 막 세어너 배씩 되는데 이 일 하지 말고 딴 일 하라고 하면 하겠습니까? 그 300만 원 벌다가 갑자기 100만 원 버는 일로 가라 그러면 그 사람이 가겠어요? 그런데 이 분양 사무실이라는 것이 항상 그렇게 그 일정한 수입이 유지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일을 하다 보면은 이 투기적인 데 많이 빠지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인은 이런 일을 하되 너무 큰 욕심을 부리면 안 된다. 이 점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배우자 관계는요.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꼭 원진살이 있어서 그렇다기보다는 이 지장간의 그 정제와 편제를 다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지장간에 보면 이 신금이 있고 경금이 있잖아요. 이 두 개를 다 갖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그 결혼을 해서 이혼해 갖고 새로운 여자를 만나거나 다른 여자를 또 만나거나 아니면은 결혼한 상태에서 또 다른 여자를 사귀는 그런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장간 안에 여자를 나타내는 이 금기운이 이렇게 나란히 있잖아요. 그것도 하나는 정제고 하나는 편제란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나란히 있으면 나한테 내가 부인이 있어도 따로 이렇게 여자를 사귀는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그렇게 하다가 만약에 걸렸다 여자한테 그러면은 이제 뭐 같이 살기 힘들어지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파국을 맞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 여자 문제에 있어서는 특별히 주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주팔자만 봤을 때에는 본인은 그 오행이 이렇게 구성이 균형되어 있고 특별히 뭐 충국이 발생하고 이런 건 아니지만 이 사주의 구성 자체가 그렇게 좋은 건 아니다. 그래서 그 재물운을 봤을 때에는 뭐 특별히 좋다거나 특별히 나쁘다거나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운데 이 분양사무실 일을 할 때 그 워낙 투기적인 성향이 강한 곳이니까 이런 것을 그 큰 욕심을 내는 것, 큰 욕심을 내는 것은 좀 자제해야 되는데 그걸 본인이 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큰 욕심 내는 것은 좀 자제를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여자 문제에 있어서는 원진살이 있는 데다가 이 지장간에 그 여자를 나타내는 금기운이 이렇게 같이 들어있기 때문에 결혼을 한 상태에서 다른 여자를 사귄다거나 아니면은 그렇죠. 그 이혼하는 것보다는 이혼해서 다른 여자를 만난다기보다는 그 결혼한 상태에서 다른 여자를 만나는 이런 것은 많이 유의하셔야 돼요. 그러다가 걸리면 이제 그 이혼을 하게 되고 막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그 제가 그 사주팔자 갖고 지금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사주를 분석할 때에는 이 사주팔자뿐만 아니라 여기에 나와 있는 10년 대운을 같이 분석을 해야 됩니다. 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10년 대운하고 오른쪽에 있는 1년운하고요. 이걸 같이 분석을 하면서 그 사주를 풀어야 그 정확한 운의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10년 대운이라는 건 뭐냐면은요. 여기 4, 14, 24 이렇게 숫자가 써 있고 밑에 60갑자가 나와 있잖아요. 이것을 10년 대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0년 대운이라는 것은 10년마다 다른 운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10년마다 운이 바뀌는 거죠. 이것을 10년 대운이라고 하고 이 사주팔자하고 10년 대운이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이 사주팔자라는 것은 그 이동현이라는 그 사람 자체에 대한 분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동현이라는 사람 자체에 대한 분석이 바로 이 사주팔자입니다. 그리고 이 10년 대운은요. 10년 대운은 이동현이라는 사람 자체가 아니라 그 사람의 주변 환경, 주변 여건의 운을 10년 단위로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주변 여건이라는 게 10년마다 달라지죠. 되게 10대가 다르고 20대가 다르고 30대, 40대가 달라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그 달라지는 그 운의 흐름을 나타낸 것이 바로 10년 대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10년 대운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사주팔자보다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이 사주팔자 자꾸 막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 이게 나빠도요. 10년 대운만 잘 흐르면 그 사람은
잘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것이 일년운이고요. 올해가 갑오년이잖아요. 내년은 을미년, 작년이 계사년이었어요. 이런 식으로 1년마다 들어오는 운을 일년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일년운은 영향력 면에서는 가장 세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 나의 운이 어떠냐 그걸 알고 싶다면 첫 번째로 1년운을 봐야 되고 두 번째로 10년 대운, 세 번째로 사주팔자를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1년운이 가장 영향력이 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 1년운도 10년 대운 안에 들어있는 1년운이니까 이 10년 대운도 좋으면서 1년운도 좋다. 그러면 최상이고 둘 다 나쁘다. 그러면 최악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본인의 10년 대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0년 대운이라는 것은 이 4살서부터 지금 13살이 병호 대운이고 14살서부터 23살이 정미 대운 이런 식으로 흘러가잖아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분석하는 거냐면요. 4살서부터 13살이 병호 대운인데 이 병호라는 그, 그 기운이 용신에 해당된다. 그러면 4살서부터 13살까지는 좋은 운이 흐르는 것이고 기신이다. 그러면 나쁜 운이 흐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용신과 기신을 따지기 전에 우선적으로 봐야 될 게 뭐냐면요. 본인은 정미일주잖아요. 그럼 정미일주면 천간은 정계충으로 깨지고 지지는 충미충으로 깨집니다. 그러면 이 대운에서 정년하고 충년이 들어올 때는 그 개년하고 충년이 들어올 때는 무조건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충국이 발생하는 것은 무조건 나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본인의 대운에서 이 개년하고 충년이 언제 들어오냐면요. 74세 개축대운에 들어옵니다. 74세 개축대운이면 그 한참 일할 나이는 지났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74세서부터 83세까지를 나타내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우리는 뭐 100살까지 살 것이다. 뭐 이런 말을 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74살서부터 83살까지 이때는 한창 일할 때는 지나고 이 노년기를 즐길 나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74살서부터 83살 사이에 개축대운으로 위아래 다 충국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동현 씨는 74살서부터 83살 사이에 사망할 확률이 높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주를 봤을 때요. 이 사주를 봤을 때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목기운이 용신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목기운이 용신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을목이 나와 있는데요. 이 목이라는 것은 그 천간에는 갑하고 을이 있고요. 지지에는 인하고 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미일주의 입장에서는 을목보다는 갑목이 더 좋은 거예요. 그리고 묘목보다는 인목이 더 좋은 겁니다. 그런데 이 사주를 보면은요. 가장 좋은 용신운이 뭐냐면은 갑인대운이거든요. 근데 갑인대운이 언제 나오냐면 84살에 들어와요. 84세 갑인대운. 그러니까 84세서부터 93세죠. 이때 갑인대운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가장 나쁜 개축대운도 74살 다 늙어서 들어오고 가장 좋은 갑인대운도 84세 다 늙어서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가장 나쁜 것도 잘 피해갔고 가장 좋은 것도 잘 피해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화기운은 그 나쁘진 않지만 그렇게 좋은 역할을 제가 못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이 4살서부터 13살까지 이 병호대운 이때는 또 너무 어렸을 때예요. 어렸을 때인데 이 병호대운 자체가 그렇게 그 뭐 특별히 좋다거나 나쁘다거나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운데 14살서부터 23살까지 이 정미대운 이때는 좀 나쁘다고 봐야죠. 왜냐하면은 이 기둥은 화기운이 들어왔어요. 정화가 들어왔거든요. 근데 이 정미라는 기둥을 보면은요. 화생토하면서 이 미토가 더 강해지는 그런 그 기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본인에게 있어서 이 토기운이라는 게 지금 그 식신상간운에 해당이 되는데 이것이 그렇지 않아도 내 힘이 약한데 내 힘을 빼는
그런 그 역할을 하기 때문에 14살서부터 23살까지는 뭐 그다지 좋다고 보기는 어렵죠. 그리고 24살서부터 무려 30년 동안 53살까지 토하고 금기운만 들어옵니다. 24살서부터 53살까지 토하고 금기운만 들어와요. 그런데 똑같은 토하고 금기운이 들어온다 그래도요, 그건 좀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요. 지금 24살서부터 33살까지는 무신대운이 들어오고 34살서부터 43살까지는 기유대운이 들어오거든요. 그럼 이쪽에는 무토가 들어오고 이쪽에는 기토가 들어오잖아요. 이 정화 입장에서는 무토보다 기토가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내주신 글에 의하면 24살서부터 20대가 그렇게 별로 안 좋았던 것으로 표현을 하셨지만 지금이 33살이란 말이에요. 그럼 내년부터 시작되는 내년부터는 기후대운으로 운이 바뀌거든요. 이 34살서부터 43살은 이전의 10년보다 좋아진다는 것은 틀림없어요. 그것은 틀림없습니다. 이 34살서부터 43살까지 그 기후라는 이 대운 자체가 이전보다 더 좋아진다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44살서부터 53살까지 이 경술대운이 시작이 되는데요. 이 경술대운이라는 것은 이번에는 천간에 이제 그 금이 들어갔고 밑에 이제 그 술토가 이제 지지로 내려갔는데 이 30 이전의 10년보다는 좋다고 보기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내년부터 시작되는 이 34살 기후대운서부터 40대 초반까지 본인이 그 인생의 기반을 좀 확실하게 닦아놔야 된다. 그러니까 돈 벌 만큼 벌고 확실하게 그 인생의 기반을 닦아놓으면 그 다음에 들어오는 운은 어떻게 되든지 간에 내가 어느 일정한 수준에 딱 올라갔단 말이에요. 돈도 많이 벌고 그래서. 그러면 그 수준에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오는 운은 그 수준에서 뭐 좋든지 나쁘든지 이렇게 따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루라도 빨리 성공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런데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이 24살서부터 33살까지는 어차피 부동산 일을 안 했으니까 이때는 제외하고 이제 올해부터 이렇게 시작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34살서부터 이제 토하고 금기운이 들어오는데 이 금기운이 재물운에 해당이 됩니다. 금기운이 재물운에 해당이 돼요. 그리고 이 토라는 것은 식신상간운으로 일하는 운이거든요. 그런데 이 토가 땅을 나타내니까 본인이 하고 있는 이 부동산하고 깊은 관련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재를 나타내는 금기운하고 같이 들어와요. 그럼 좋게 생각할 수도 있죠. 아, 내가 부동산 일을 해갖고 돈을 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24세부터 지금까지는 부동산 일을 안 했으니까, 딴 일을 했으니까, 뭐, 갖다부터 말할 계제가 못 되지만, 올해부터 이제 부동산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앞으로 20년 동안 이 부동산에 해당하는 이 토기운하고 재물에 해당하는 금기운이 같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부동산 일을 함으로써 재물을 취득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죠. 그리고 이 34살 기유대운은 24살 이 무신대운보다 더 좋아요. 그러니까 오행이 있잖아요. 똑같은 오행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토기운이라면 무토가 있고 기토가 있잖아요. 그럼 정화 입장에서는 무토보다 기토가 좋은 거예요. 그리고 54살 신의 대운, 64살 임자대운 이렇게 지나가는데요. 이때는 이제 수기운이 강하게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 수기운이라는 것은 관살에 해당이 되는데 이때는 건강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다 주의를 하셔야죠. 그래서 지금 인생의 관건은 있잖아요. 인생의 관건은 이 50대 초반까지 흘러가는 이 토하고 금기운 이것을 내가 어떻게 헤쳐가느냐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올해 갑오년 같은 경우는 목하고 화기운이 들어오니까 목하고 화기운이 제가 용신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괜찮다고 봐야죠. 목하고 화기운이 들어오니까 괜찮다고 봐야 됩니다.
간단 분석 동영상에서 제가 했던 거하고는 지금 사주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 시주 자체가 바뀌었는데 이 시주가 바뀜으로 해서 사주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내년 을민년 같은 경우는요. 을민년 같은 경우는 목기운이 들어오는데 올해보다 낫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내년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본인이 그 조심해야 될 경우는 언제냐면은 40세 신축년입니다. 축년이 들어올 때 본인은 조심하셔야 돼요. 축년이 들어오면서 축술미 삼형살이 형성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축년이 12년마다 한 번씩 들어오는데 이때는 아주 유의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16살 정축년 같은 경우에 본인이 코뼈가 부러지는 사고가 났다. 그래서 이때부터 무슨 축농증도 생겼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사람이 코뼈가 부러진다는 얘기는 다른 뼈도 그렇지만 특히 코뼈 같은 경우는 중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본인 인생에 있어서 치명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바로 정축년이었어요. 그럼 이 축토가 딱 들어오면서 축술 및 사명살이 형성이 되는 그때였어요. 그리고 28살이 이제 기축년이었거든요. 그럼 기축년 때 어땠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때도 좋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12년마다 한 번씩 들어오는 축년, 이때를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게 언제 들어오냐면 40살 신축년, 52살 개축년, 64살 을축년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 천간이 정계충으로 깨지고 지지가 이제 그 축미충으로 깨지니까 축년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개년 같은 경우에는 2단위로 해가지고 12살, 22살 이런 식으로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이때도 정계충으로 깨지니까 좋은 게 아니에요. 정계충이. 그러면 이 정계충으로 깨졌을 때 어땠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12살 때가 개유년이었어요. 그리고 22살 때가 개미년이었어요. 그럼 본인이 22살 때 어땠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32살 때 개사년이었습니다. 개사년일 때 작년이죠? 작년에 어땠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42살 개묘년, 52살 개축년, 62살 개년, 72살 개유년 이런 식으로 흘러갑니다. 이렇게 충국이 발생할 때는 유의를 하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좀 황당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루 이틀도 아니거든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1년이나 되는데 이때 충국이 발생하니까 유의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러면 그 1년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모션을 취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의문이 생길 수가 있는데 사주 명리학에서는 그 운이 안 좋을 때, 그러니까 나쁜 운이 들어올 때, 이렇게 충국이 발생할 때에는 세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로 겸손하고, 두 번째로 욕심을 버리고, 세 번째로 남에게 봉사하면서 살아라. 이 세 가지를 강조하고 있어요. 이 세 가지를 지키면서 살면 나쁜 운이 들어와도 옆으로 비켜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겸손해요. 겸손하거든요. 그러면 겸손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하고 잘 충돌이 안 생기죠. 겸손한 사람이 다른 사람과 갈등을 겪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그리고 사람이 욕심을 안 부려요. 욕심을 안 부린다는 얘기는 사람들이 무슨 사업을 한다든가 장사를 한다든가 그럴 때 손해를 보는 경우, 이런 경우를 보면 대체적으로 욕심을 부리다가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욕심도 안 부려요. 그러니까 겸손하면서 욕심도 안 부리는데 거기에다가 사람들한테 봉사하면서 살아요. 그럼 그 사람은 나쁜 운이 들어와도 솔직히 말해서 뭐 나빠질 이유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지키면서 살면 그 사람은 그 나쁜 운이 들어와도 옆으로 비켜간다. 그러니까 그 아무 탈 없이 지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어린 사람들한테는요, 뭐 겸손해라, 욕심을 부리지 마라 이런 말이 잘 안 먹혀요. 그런데 본인 같은 경우는 이 점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이 왼쪽에 있는 것이 그 본인의 사주고요. 이 오른쪽에 있는 것이 그 같이 일을 한다는 그 친구의 사주입니다. 지금 시간이 딱 3시 반이 있잖아요. 경계에 딱 걸리는 시간이라 이게 이제 그 인시가 될지 묘시가 될지 모르는데 이 시간은 상관이 없어요. 인시든지 묘시든지 상관이 없는데 축시든지 인시든지 상관이 없는데요. 지금 이 나머지만 봐도 그 이분의 성향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궁합이라는 게 뭐냐면은요. 남자끼리도 궁합이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학교 다닐 때 어렸을 때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사람은 있잖아요. 나하고 잘 안 맞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는 게 아니라 하여튼 나랑 잘 안 맞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나랑 잘 맞아요. 그렇게 잘 맞는 사람하고 친한 친구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는요, 이분도 이제 남자끼리도 궁합을 볼 수가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고집이 좀 강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이분도. 그 비견 겁재가 강하니까 고집이 강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인시로 봤을 때에는 그 역마살도 좀 강하고, 역마살이 강하다는 얘기는 사람이 뭐 그렇게 돌아다니고 뭐 활발하게 뛰어다니고 뭐 이런 성향이 있다는 얘기니까 이렇게 같이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좀 잘 맞는다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요. 이분이 그 지금 31살, 33살이잖아요. 그럼 31살 을묘대운에 속해 있거든요. 이분이. 그런데 이 31살 을묘대운이 이분한테는 어떤 때냐면은요. 천간지지가 다 깨집니다. 천간지지가 다 깨져요. 그러니까 천간은 을신충으로 깨지고 지지는 묘유충으로 깨져요. 이분이. 그러니까 본인 같은 경우에는 74살 개축대운에 천간지지가 다 깨진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때는 나이 들어서 이제 현역에서 은퇴할 때니까 본인의 인생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데 이분은 지금이에요. 지금 천간지지가 다 깨집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31살서부터 40살까지가 이분 인생에서는 최악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이분하고 본인하고 잘 맞느냐 안 맞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뭐 성격이 잘 맞고 안 맞고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일단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사주를 풀었을 때 그 사람의 사주가 안 좋다. 그러면 그 사람이 이제 문제가 있는 거니까 뭐 둘이 잘 맞느냐 안 맞느냐 그거는 볼 필요도 없는 거죠. 그런데 이분이 31살서부터 40살까지가 이분 인생에서 제일 안 좋을 때예요. 천간지지가 다 깨집니다. 천간지지가 다 깨지는데 이분이 이제 깨지는 게 목기운이잖아요. 그래 이분한테는 목기운이 뭐냐? 재물운이에요, 재물. 그러니까 재물운이 남자한테는 여자도 해당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도 깨지고 돈도 깨져요. 31살서부터 40살까지. 그러면 내년 같은 경우가 이제 을미년이라고요. 34살이 을미년이거든요. 그러면 이분은 나이가 지금 동갑이니까 내년이 을미년인데 내년은 또 을신충으로 깨져요. 1년 동안은. 을신충으로 깨집니다. 그러면 10년 대운이 천간지지가 다 깨지는데 또 1년 동안은 을신충으로 깨지는 거예요. 그래 이 을이 뭔데요? 재물운이죠. 그러니까 이분은 지금 운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10년 대운도 안 좋고 특히 내년 운도 안 좋습니다. 그래 이런 분하고 동업을 했을 때 같이 일을 했을 때 뭐 같이 뭐 직원으로 고용돼 가지고 같이 일하는 거야 상관없겠지만 무슨 동업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뭐 조금이라도 돈을 투자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같이 한다. 좋을 게 없죠. 이분은 지금 10년 대운도 최악이고 당장 내년 운도 안 좋고 그리고 재물은 다 깨지고 이런 상황인데 이분하고 그 같은 일을 같이 일을 한다. 그러면 좋을 게 없습니다. 물론 둘이 통하는 건 있어요. 무슨 성격이 통한다든가 뭐 이런 것은 큰 문제가 없어요. 둘이 뭐 인간관계에서 뭐 서로 뭐 잘 맞고 안 맞고 이런 것은 큰 문제가 없어요. 큰 문제가 없는데 이분 자체가 운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운이 없는 분하고 지금 대운에 있어서 최악인 분하고 같이 동업을 한다.
그건 최악이죠. 본인에게도.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단지 뭐 그 고용된 직장 동료로서 뭐 같이 일을 한다. 뭐 이것도 좋을 게 없어요. 하여튼 이분은 운의 운이 최악이다. 이 점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 12개월 내, 그러니까 지금부터 시작해가지고 내년까지죠. 내년까지 안 좋은 날을 양력 기준으로 해서 제가 그 날짜를 적었습니다. 이 날짜는 제가 그 만세력을 보고 하나하나 다 찾은 거예요. 무슨 기계에 무슨 컴퓨터 프로그램 같은 데 넣어가지고 쏙 빼고 뭐 그런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 이건 이제 어떻게 보냐면요. 1월 달은 5일이나 되고 7월 달은 3일이나 되는데 다른 것은 또 하루씩만 돼 있잖아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면 본인은 2015년 1월하고 7월이 월운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달마다 다 60갑자가 있잖아요. 달마다. 그래서 지금 2014년 2014년 그 10월을 봤을 때 그 양력 10월 8일부터 갑술월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양력 11월 6일까지 갑술월이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월마다 다 60갑자가 있어요. 그런데 1월하고 7월은 본인에게 그 충국이 발생하는 그런 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안 좋은 때가 이렇게 많은 거죠. 그래서 이 1월하고 7월은 이렇게 나와 있고요. 나머지는 그럼 뭐냐? 나머지는 천간지지가 다 깨지는 달.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정미일주잖아요. 그럼 천간은 정계충으로 깨지고 지지는 충미충으로 깨지는 이 개축일을 나타내는 겁니다. 나머지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요. 그 달력에 표시를 해놓는 게 좋고 뭐 이때가 되면은 뭐 큰일이라도 날 것처럼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은 사람이 정신적인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아 컨디션이 별로 안 좋다. 이 날은 컨디션이 별로 안 좋은 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무슨 여행을 간다든가, 원래 여행을 간다든가, 아니면 쌍꺼풀 수술을 한다든가, 뭐 그런 게 걸리면 여기서 피하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본인은 지금 내년 1월 달하고 7월 달에는 그 될 수 있으면은 뭐 멀리 가고 뭐 이런 것은 좀 피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양력 7월이면은 본인한테는 그 바캉스 시즌이기도 하지만 바캉스를 가더라도 그러면은 이때에는 피하든가 하여튼 1월하고 7월은 안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돼 있는 날은 이제 뭐 술을 지나치게 마신다든가 뭐 멀리 간다든가 뭐 병원에서 무슨 수술을 받는다든가 뭐 이런 것은 피하는 게 좋은데요. 그것도 근데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는 말고 그냥 컨디션이 좀 안 좋은 때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그 이동현 씨의 사주를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 이동현 씨의 사주를 이렇게 딱 봤는데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요. 그리고 이 동업자에 대해서는 제가 그 대운이 너무 안 좋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동업자는요, 다른 건 또 웬만하면 넘어갈 수 있는데 내년 운이 또 안 좋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장 지금 이 일을 하는 게 내년인데 내년에도 울신충으로 깨져요. 그러니까 천간은 10년 대운은 천간지지 다 깨지는데 내년 1년 동안은 또 천간이 깨지는 거예요. 깨지는 이 목기운이 다 재물운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이분하고 같이 뭐 돈을 어떻게 투자해서 뭘 하자 뭐 이런 말이 나오면 노라고 대답을 하셔야죠. 자, 그러면 그 제가 분석을 했는데요.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위에 그 관심 있는 분들 있으면 소개도 시켜주시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 사주 분석이라는 것을 가볍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의 인생 중대사에 대해서 논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처럼 중요한 게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주 분석을 받는 분하고 해주는 사람 사이에는 깊은 인연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좋은 인연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이동현 씨의 앞날에 행운이 깃들기를 기원하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